삼국지 제51회. 조이는 동호병력과 크게 싸우고 공명은 주공군을 격노시키다. 각설. 공명이 운장을 참하려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지난날 우리 세 사람이 결의할 때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운장이 비록 법을 범했으나 차마 지난 맹세를 어기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잠시 그 허물을 접어두고 장차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해주십시오. 했다. 공명이 겨우 용서했다. 한편 주유는 군사를 거두고 장수들을 불러 각각 공훈을 헤아려서 오후 송곤에게 보고했다. 항복한 병졸들을 데리고 모두 출발하여 강을 건너서 삼군을 크게 먹이고 위로하여 곧 진격하여 남군을 취하려 했다. 선두 부대는 강가에 영체를 세우는데 앞뒤 5개 영체로 나누어 주유가 가운데에 머물렀다. 주유가 사람들과 더불어 진격 기책을 막 상의하고 있는데 호련히 보고가 들어오기를, 유현덕이 송곤을 보내어 도독께 축하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니 주유가 불러들였다. 송곤이 인사를 마치고 말하기를, 주공께서 특별히 제게 명하여 도독의 큰 덕에 감사드리라 하시며 보잘것없는 예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주유가 묻기를, 현덕은 어디 계시오? 했다. 송곤이 대답하기를, 현재 유강어귀로 옮겨 병력을 주둔하고 계십니다. 하니 주유가 놀라 말하기를, 공명도 유강에 있는 것 아니오? 했다. 송곤이 말하기를, 공명과 주공과 함께 유강에 있습니다. 하니 주유가 말하기를, 조카께서 먼저 돌아가시오. 내가 직접 찾아뵙고 사례 드리리다. 했다. 주유가 예물을 받고 송곤을 먼저 되돌아가게 했다. 노숙이 말하기를, 방금 도독께서 왜 놀라셨소? 하니 주유가 말하기를, 유비가 유강에 주둔하니 반드시 남군을 취할 뜻을 가졌소. 우리가 허다한 군마를 쓰고 많은 전량을 들여서 바로 지금 남군은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게 됐소. 그런데 저들의 어질지 못한 마음보를 드러내려 하니 이유 주유가 죽지 않았는데 어림없소. 했다. 노숙이 말하기를, 어떤 기책을 써서 그들을 물리쳐야겠소? 하니 주유가 말하기를, 내가 직접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겠소. 좋게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남군을 취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유비를 끝장내겠소. 했다. 노숙이 말하기를, 나도 따르겠소. 하니 이에 주유가 노숙과 더불어 3천 경기병을 이끌고 유강 어귀로 서둘러 갔다. 한편 앞서 송곤은 되돌아가 현덕을 만나서 주유가 곧 몸소 찾아와 살해할 것이라 말했다. 현덕이 이에 공명에게 묻기를, 찾아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니 공명이 웃으며 말하기를, 어찌 그 같은 보잘것없는 예물을 받고서 기꺼이 살해하러 오겠습니까? 다만 남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그가 병력을 이끌고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그가 오면 바로 이러이러하게 응답하십시오. 했다. 곧 유강 어귀에서 전선들을 전개하고 강 기슭에 군마들을 배치했다. 보고가 올라오기를, 주유와 노숙이 병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니 공명이 조운을 시켜 몇 길을 이끌고 영접하게 했다. 주유가 보니 군세가 웅장하여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영문 밖에 이르니 현덕과 공명이 영접하여 막사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각각 인사를 마치고 연회를 베풀어 대접했다. 현덕이 술잔을 들어 격전을 치른 일을 치사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주유가 말하기를 예주 유비께서 병력을 이곳으로 옮기시니 혹시 남군을 취할 뜻을 품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도독께서 남군을 취하려 하신다고 듣고 도우러 왔소. 만약 도독께서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취하고 말겠소. 했다. 주유가 웃으며 말하기를 우리 동호는 오래전부터 한강을 병탄하려 하였고 이제 남군도 이미 손안에 들어왔는데 어찌 취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승부란 예정할 수 없소. 조조가 돌아갈 때 조인에게 명하여 남군 등지를 지키게 하여 틀림없이 기묘한 기책을 주었을 것이오. 게다가 조인의 용맹은 맞설 수 없으니 도독께서 취하지 못할까 걱정할 따름이오. 했다. 주유가 말하기를 제가 만약 취하지 못하면 그때의 군께서 취하시게 하겠습니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자경 노숙과 공명이 여기서 증인이 되니 도독께서 후회하지 마시오. 했다. 노숙이 주저하고 대답하지 못하니 주유가 말하기를 대장부가 한마디를 이미 내뱉었는데 어찌 후회하겠습니까? 했다. 공명이 말하기를 도독의 이 말씀은 극히 공론입니다. 먼저 동호가 취하러 가도록 양보하겠습니다. 만약 함락하지 못하면 주공께서 취하실 것이니 어찌 안 될 게 있겠습니까? 하니 주유가 노숙과 더불어 현덕과 공명에게 작별하고 말에 올라 떠났다. 현덕이 공명에게 묻기를 방금 선생께서 제게 그렇게 대답하라 시켜서 비록 일단 그렇게 말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치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몸은 외롭고 발 하나 뻗을 땅도 없어 남군을 얻어 잠시 몸을 두고자 합니다. 만약 주유에게 먼저 취하게 하여 그 성지 성과 해자 곧 성가 이미 동호에 속해버리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공명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당초에 제가 주공께 형주를 취하라 권해도 주공께서 듣지 않으신 것을 이제 잊으셨습니까?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전에는 경승 유표의 땅이라 차마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조조의 땅이 되었으니 취해도 이치에 맞지요. 했다. 공명이 말하기를 주공께서는 우려하실 것 없습니다. 주유에게 먼저 싸우게 하였어도 조만간 주공이 남양 성중에 높이 앉게 만들 것입니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어떤 기책을 써야 하겠습니까? 하니 공명이 말하기를 다만 이러이러하게 하시면 됩니다. 했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며 다만 강어귀에 주둔하여 병력을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주유와 노숙은 영체로 돌아갔다. 노숙이 말하기를 도독께서 어째서 현덕에게 남군을 취하라고 허락하셨소? 하니 주유가 말하기를 내가 손가락만 튕겨도 남군을 얻을 수 있으니 겉으로만 인정을 표시한 게 되었소. 했다. 곧 장막 아래 장사들에게 묻기를 누가 용감히 앞장서 남군을 취하겠소? 하니 한 사람이 소리에 응하여 나오니 바로 장음이었다. 주유가 말하기를 그대가 선봉이 되고 서성과 정봉이 부장이 되어 정예군마 5천을 거느리고 먼저 강을 건너시오. 뒤이어 내가 병력을 이끌고 접응하겠소. 했다. 한편 조위는 남군에 머물며 조응에게 분부하여 일응을 지키게 하여 기각짓에 둘이 의지하는 형세를 이루었다. 부하가 보고하기를
오나라 군사가 한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경고히 지키며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게 상책이다. 했다. 용맹한 장수 우금이 분연히 진언하기를 적병이 성 밑에 이르렀는데 출전하지 않는 것은 비겁합니다. 하물며 우리 병력이 얼마 전 패하였으니 바로 마땅히 우리의 얘기를 떨쳐야 합니다. 바라건대 제게 정병 500을 주시면 한바탕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했다. 조인이 그 말에 따라 우금에게 명하여 군사 500을 이끌고 출전하게 했다. 정봉이 말을 내달려 맞이했다. 약 4~5합 싸우다가 정봉이 거짓으로 패하니 우금이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 적진으로 돌입했다. 정봉이 군사들을 지휘하여 우금을 진중에서 포위했다. 우금이 좌충우돌하지만 탈출하지 못했다. 조인이 성위에서 바라보니 우금이 포위되어 곤란하므로 곧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라서 휘하장사 수백 기를 이끌고 성을 나와 힘을 떨쳐 칼을 휘두르며 동호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서성이 맞이해 싸우나 막아내지 못했다. 조인이 포위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우금을 구출하지만 되돌아보니 아직 수십 기가 적진에 있어 탈출하지 못했다. 곧 몸을 돌려 돌입해 두꺼운 포위에서 구출했다. 마침 장흠이 가로막았는데 조인이 우금과 더불어 힘을 떨쳐 쫓아버렸다. 조인의 아우 조순도 또한 병력을 이끌고 접응했다. 한바탕 무찌르자 오나라 군사가 패주하고 조인이 승리를 거두어 돌아왔다. 장흠이 패배하여 돌아가 주유를 만나니 주유가 성을 내어 그를 참하려 했지만 장수들이 살려달라고 했다. 주유가 병력을 소집하여 몸소 조인과 결전하려 했다. 감령이 말하기를 도독께서 아직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인이 조홍을 시켜 이릉을 수비하니 기각지세가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제게 정병 3천을 주시면 찔러가서 이름을 취하겠으니 도독께서는 그런 뒤에 남군을 취하십시오. 하니 주유가 그 의견을 따라 먼저 강령에게 3천 병력을 이끌고 이릉을 치라고 했다. 벌써 세자 간첩이 조인에게 알려주자 조인이 진교와 상의했다. 진교가 말하기를 이릉을 잃으면 남군 역시 지켜내지 못합니다. 어서 구해야 합니다. 하니 조인이 곧 조순에게 명하여 우금과 더불어 몰래 병력을 이끌고 조홍을 구하게 했다. 조순이 먼저 사람을 보내 조홍에게 알려서 조홍더러 성을 나가서 적병을 꿰도록 했다. 감령이 병력을 이끌고 이릉에 도착하자 조홍이 나와서 강령과 더불어 창칼을 부딪혔다. 20여 합 싸우다가 조홍이 패주했다. 감령이 이릉성을 빼앗았다. 황혼 무렵에 조순과 우금의 병력이 당도하여 양쪽이 합쳐서 이릉성을 에워쌌다. 정찰 기병이 주유에게 급보하기를 강령이 이릉성 중에 포위돼 있다 하니 주유가 크게 놀랐다. 정보가 말하기를 어서 병력을 나눠서 구해야 합니다. 하니 주유가 말하기를 이곳은 요충지역이라 만약 병력을 나눠 구하러 갔다가 조인이 병력을 이끌고 내습한다면 어찌하겠소? 했다. 여몽이 말하기를 가문패 감령은 바로 강동의 대장인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주유가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구하러 가고 싶지만 다만 누가 여기에 남아 내 임무를 대신해야겠소? 했다. 여몽이 말하기를 능공적 능통을 남겨 맡기십시오. 제가 앞장설 터이니 도독께서 뒤를 맡으십시오. 열흘이 안 되어서 반드시 승전가를 울릴 것입니다. 했다. 주유가 말하기를 능공적 능통이 기꺼이 내 임무를 잠시 맡을지 모르겠소. 하니 능통이 말하기를 만약 열흘 기한이라면 맡을 수 있습니다. 열흘을 넘기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했다. 주유가 크게 기뻐하며 곧 1만 남짓의 병력을 남겨서 능통에게 주고 그날 대군을 일으켜 이릉으로 갔다. 여몽이 주유에게 말하기를 이릉 남쪽 지름길이 남군으로 가기에 아주 편합니다. 군사 500을 보내서 수목을 잘라내어 그 길을 막게 하십시오. 적군이 패하면 반드시 그 길로 달아날 것입니다. 말이 지나갈 수 없어 틀림없이 말을 버리고 달아날 테니 우리가 그 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했다. 주유가 그 말에 따라 군사들을 뽑아 보냈다. 대군이 이릉에 곧 당도하자 주유가 묻기를 누가 포위를 뚫고 들어가 감령을 구하겠소? 하니 주태가 가기를 원하여 즉시 칼을 쥐고 말을 내달려서 곧장 조홍의 군사 한가운데로 돌입하여 바로 성 아래 이르렀다. 감령이 내다보니 주태가 다다랐으므로 스스로 출성하여 맞이했다. 주태가 말하기를 도독께서 몸소 병력을 이끌고 오셨소? 하니 강령이 군사들에게 전령하여 장비를 엄히 챙기고 배불리 먹여 내응을 준비했다. 한편 조홍, 조순, 우금은 주유 병력이 다다른 것을 듣고 먼저 사람을 남군으로 보내 조인에게 알리는 한편 병력을 나눠 적병을 막았다. 오나라 군사가 이르자 조홍의 군사들이 맞이했다. 창칼을 부딪히기에 이르러 감령과 주태가 두 갈래로 나눠 쳐들어오자 조홍의 군사들이 크게 혼란해졌다. 오나라 군사가 사방에서 무찔렀다. 조홍, 조순, 우금이 과연 그 지름길로 달아났다. 그러나 나무더미가 어지러이 길을 막아 말들이 나아가지 못하니 모조리 말들을 버리고 달아났다. 오나라 군사들이 말 500여匹를 얻었다. 주유가 군사를 몰아 밤새 남문까지 뒤쫓다가 마침 조인의 부대가 이릉을 구하러 오는 것과 마주쳤다. 양군이 부딪혀서 한바탕 혼전했다. 어느새 저녁이 되자 각자 병력을 거두었다. 조인이 성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상의했다. 조홍이 말하기를 지금 바로 이릉을 잃고 형세가 위급한데 어찌 승상께서 남긴 계책을 뜯어서 살펴보고 이 위기를 풀지 않으십니까? 하니 조인이 말하기를 자네 말이 바로 내 뜻과 맞네 하고 곧 서찰을 뜯어 살피더니 크게 기뻐하며 곧 명을 내려 오경 새벽 4시에 밥을 짓게 했다. 동틀 무렵에 대소 군마들이 모조리 성을 버리고 나왔다. 성 위에 두루 깃발을 꽂아 허장성세를 부리고 군대가 3군데 성문으로 나눠 출성했다. 한편 주유는 감령을 구출하고 남군성 밖에 병력을 포진했다. 조인의 군사들이 3군데 성문으로 나눠 나오자 주유가 장대 장군의 지휘소에 올라 살펴보았다. 그런데 살펴보니 여장 성곽 위에 담장 주변에 전기를 공허하게 꽂아 아무도 수호하지 않았다. 또 보니 군사들이 허리에 각각 보따리를 차고 있었다. 주유가 속으로 헤아리기를 조인이 필시 먼저 달아날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곧 장대를 내려와 호령하여 양쪽 부대를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었다. 선두부대가 승리를 거두면 오르지 앞으로 추격하게 하고 징이 울려야만 비로소 퇴보를 허락했다. 정보에게 후군을 감독하게 하고 주유가 군사를 이끌고 성을 공격하였다. 진을 마주하여 북소리 울리는 곳에 조홍이 출마하여 싸움을 걸었다. 주유가 스스로 진지의 문 앞에 세운 깃발 아래 이르러 한 당을 출마시켜서 조홍과 싸우게 했다. 싸운 지 30여 합에 이르러 조홍이 패주했다. 조인이 스스로 나와서 접전하니 주태가 말을 내달려 맞이했다.
10여 합을 싸워 조인도 패주하니 진의 형세가 어지러워졌다. 주유가 좌우의 군사들을 지휘에 무찌르니 조인의 군사가 대패했다. 주유가 스스로 군마를 이끌고 남군성 아래까지 뒤쫓으니 조인의 군사 모두가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북쪽으로 달아났다. 한당과 주태가 선두부대를 이끌고 힘껏 뒤쫓았다. 주유가 보니 성문이 활짝 열린 데다 성 위에 아무도 없어 곧 군사들에게 명하여 성을 빼앗게 했다. 수십 기가 앞장서 들어갔다. 주유가 뒤에서 말을 내달려 채찍을 가해 곧장 옹성 성문을 보호하는 작은 성으로 들어갔다. 진교가 망루 위에 바라보니 주유가 친히 성으로 들어오므로 마음속으로 갈채하며 말하기를 승상의 묘책은 귀신 같구나 했다. 한 차례 딱딱이 소리가 울리더니 양옆에서 활과 쇠뇌를 일제히 쏘아 그 형세가 소나기 같았다. 선봉을 다퉈 입성하다가 모두 함정에 굴러떨어졌다. 주유가 급히 말고삐를 당겨 말머리를 돌리자 쇠뇌의 화살 한 발이 왼쪽 갈빗대의 명중에 꼬꾸라져 낙마했다. 우금이 성 안에서 내달려 나와 주유를 잡으러 왔다. 서성과 정봉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구하여 달아났다. 성 안에서 조인의 군사들이 튀어나오니 오나라 군사들이 서로 짓밟고 구덩이에 굴러 떨어진 자가 무수했다. 정보가 급히 군사들을 거두어 돌아가는데 조인과 조홍이 양갈래로 병력을 나눠 빠르게 되돌아왔다. 오나라 군사가 대패했다. 다행히 능통이 일군을 거느리고 옆에서 달려와서 조인의 군사를 막았다. 조인이 승리를 거둔 군사들을 이끌고 성으로 진격하자 정보가 패잔병을 거두어 영체로 돌아갔다. 정봉과 서성 두 장수가 주유를 구해 막사로 돌아와서 행군의자 군의관을 불러 쇠집게를 써서 화살촉을 뽑아내고 금창약, 창칼에 의한 상처에 쓰는 약을 상처에 바르지만 통증을 견딜 수 없어 식음을 전폐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화살촉은 독이 묻어 있어 빨리 나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노기가 치솟으면 그 상처가 다시 터집니다. 했다. 정보가 상군에 명하여 각각 영체를 굳게 지키게 하며 함부로 출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흘 뒤 우금이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지만 정보는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관망했다. 우금이 저녁까지 욕을 퍼붓고 돌아갔다가 다음 날 또 와서 욕을 하며 도전했다. 정보는 주유가 화를 낼까 두려워해서 감히 알려주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우금이 영체 문 밖까지 와서 큰 소리로 욕하는데 소리마다 오로지 주유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정보가 사람들과 상의해서 잠시 퇴근하여 돌아가 오후 송곤을 뵙고 다시 처리하려 했다. 한편 주유는 비록 상처가 아프지만 마음속에 자기 나름의 주장이 있었다. 조인의 군사들이 매일 영체 앞에 와서 크게 욕하는 것을 주유는 이미 알고 있는데 장수들은 와서 아뢰지 않았다. 하루는 조인이 스스로 대군을 이끌어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와서 싸움을 걸었다. 정보는 지키고 있을 뿐 출전하지 않았다. 주유가 장수들을 막사로 불러 묻기를 어디서 북소리와 함성이 울리는 것이오? 하니 장수들이 말하기를 군중에서 시졸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했다. 주유가 노하여 말하기를 어찌 나를 속이시오. 내가 이미 조인의 군사들이 계속 영체 앞으로 와서 욕을 퍼붓는 것을 알고 있소. 정동무 정보께서 병권을 나와 함께 장악하고 계시거늘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하시오?
하고 곧 명을 내려 정보를 청하여 막사로 불러들여 물었다. 정보가 말하기를 공군 주위의 상처는 의사가 말하기를 노기를 치솟게 하지 말라고 하므로 조인의 군사들이 싸움을 걸더라도 감히 알릴 수가 없었소. 하니 주유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싸우지 않겠다면 정한 뜻 남군 전령은 어찌 되오? 했다. 정보가 말하기를 장수들이 모두 병력을 거두어 잠시 강동으로 돌아가고자 하오. 공에 화살에 맞은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서 다시 처리를 할 것이오. 했다. 주유가 듣고 나서 침상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말하기를 대장부가 이미 주군의 녹을 먹었으면 마땅히 전장에서 죽어서 말가죽에 시신을 싸서 돌아가야 행운인 것이오. 어찌 나 한 사람 때문에 국가 대사를 배하겠소. 했다. 말을 마치고 즉시 갑옷을 걸쳐 입고 말에 올랐다. 군사들과 장수들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마침내 수백 기를 이끌고 영체 앞으로 나갔다. 바라보니 조인의 군사가 이미 포진하였고 조인 스스로 문기 아래에 말을 세워서 채찍을 휘두르며 크게 욕하기를 주유 어린 놈아, 내가 보니 내 놈이 반드시 요절하여 다시는 감히 우리 군사를 노리지 못하겠구나. 하고 욕을 계속하는데 주유가 기병들 사이에서 튀어나와서 말하기를 조인 필부야, 여기 주량이 안 보이느냐? 했다. 조금 병사들이 보더니 모두 놀랐다. 조인이 장수들을 뒤돌아보며 말하기를 실컷 욕하여라. 하니 군사들이 소리 높여 크게 욕을 했다. 주유가 크게 노하여 반장을 출전시켰다. 미처 창칼을 부딪히기도 전에 주유가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입에서 피를 뿜으며 말 아래 떨어졌다. 조인의 군사들이 달려드니 장수들이 앞으로 나아가 막아서 한바탕 혼전하며 주유를 구하여 일으켜 막사로 돌아갔다. 정보가 묻기를 도독의 몸이 어떠하시오? 하니 주유가 은밀히 정보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계책이요. 했다. 정보가 말하기를 어떤 계책이요? 하니 주유가 말하기를 내 몸이 본래 아주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조인의 군사들로 하여금 내 병세가 위급하다고 여기게 하여 적들을 기만하려는 것이오. 신복 군사를 시켜 성중으로 가서 거짓으로 항복하게 하여 내가 벌써 죽었다 하시오. 오늘 밤 조인이 틀림없이 영체를 덮치러 올 것이오. 우리가 사방에 매복하여 대응하면 조인을 북소리 한번 울려 잡을 수 있소. 했다. 정보가 말하기를 그 계책이 절묘하오. 하고 곧 막사 안에서 모두들 애절하게 울었다. 군사들이 크게 놀라 모두 도독이 화살 맞은 곳이 크게 도져 죽었다고 말하며 각각 영체마다 모조리 상복을 입었다. 한편 조유는 성중에서 사람들과 상의하여 주유의 노기가 치솟아 금창이 터져서 결국 입에서 피를 내뿜어 말 아래 떨어졌으니 머지않아 죽고 말 것이라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득 보고가 올라오기를 오나라군 진지에서 군사 10몇 명이 투항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2사람은 원래 우리 병사였는데 포로로 잡혀갔었다 합니다. 했다. 조인이 바삐 불러들여 물으니 군사가 말하기를 오늘 주유가 진 앞에서 금창이 터져서 영체로 돌아갔으나 곧 죽었습니다. 이제 장수들 모두 상복을 입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게 욕을 당해서 이에 투항하여 그 일을 보복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했다. 조인이 크게 기뻐하여 곧 오늘 밤 영체를 덮쳐서 주유의 시신을 빼앗아 그 수급을 참하여 허도로 보낼 것을 상의했다. 진교가 말하기를
이 계획은 어서 실행해야지. 지체하여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니 조인이 마침내 영을 내려 우금이 선봉을 맡고 스스로는 중군을 맡으며 조훈과 조수는 뒤를 지키게 하고 오로지 진교를 남겨서 소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지키게 하며 나머지 군사들 모조리 출동시켰다. 초경 저녁 8시에 성을 나서서 곧장 주위의 큰 영체로 몰려갔다. 영체문 앞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다만 깃발과 깃대만이 공허히 꽂혀 있었다. 계략에 빠졌음을 알고 황망히 군사를 물렸지만 사방에서 포소리가 일제히 울리더니 동쪽에는 한당과 장흠이 달려들고 서쪽에는 주태와 반장이, 남쪽에는 서성과 정봉이, 북쪽에는 진무와 여몽이 달려들었다. 조인의 군사가 대패하여 세 갈래 군사 모두 깨트려져서 앞뒤를 서로 구원하지 못했다. 조인이 십수기를 이끌고 두터운 포위를 뚫고 나가다가 마침 조옹을 만나서 패전 군마를 함께 이끌고 서둘러 달아났다. 오경 새벽 4시까지 달아나서 남군 가까이 다다랐는데 한 번 북소리가 나더니 능통이 또한 일군을 이끌고 길을 가로막고 한바탕 무찔렀다.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옆으로 달아나지만 다시 감령이 나타나 크게 무찔렀다. 조인이 감히 남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양양대로로 질러갔다. 오나라 군사가 한동안 뒤쫓다가 돌아갔다. 주유와 정보가 군사들을 거두어 서둘러 남군성 아래에 당도하니 깃발들이 가득 꽂혔는데 망루 위에서 한 장수가 외치기를 도독은 용서하시오. 내가 군사의 군령을 받들어 이미 성을 취했소. 나는 바로 상산 조자룡이오. 했다. 주유가 크게 노하여 곧 성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성 위에서 어지러이 화살을 쏘아댔다. 주유가 일단 돌아가 상의할 것을 명하고 감령에게 수천 군마를 이끌고 어서 형주를 취하라 하고 능통에게 수천 군마를 이끌고 서둘러 양양을 취하라고 했다. 그런 뒤에 남군을 다시 빼앗아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누어 처리하는 사이에 문득 정찰기병이 달려와 급보하기를 제갈량이 직접 남군을 취한 듯 곧 병부 군대 명령을 증표를 써서 형주성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밤새 구하러 오라고 속이고 장비를 시켜 형주를 습격했습니다. 했다. 다시 정찰기병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하우돈이 양양에 머무는데 제갈량이 사람을 통하여 병부를 보내어 조인이 구원을 요청한다고 속여서 하우돈을 출병하도록 유인하고는 운장이 양양을 습격해 취했습니다. 했다. 두 곳의 성지가 전혀 힘들이지 않은 채 유현덕에게 모두 속하게 되었다. 주유가 말하기를 제갈량이 어떻게 병부를 얻었단 말인가? 하니 정보가 말하기를 그가 진교를 붙잡았으니 병부가 자연히 그에게 들어온 것이지요. 했다. 주유가 크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자 금창이 터져버렸다. 이야말로 여러 군의 성지에 내 몫은 전혀 없으니 누구를 위해 한바탕 고생하며 바빴단 말인가.